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얼마만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단순히 직업이나 인간관계 같은 인생의 큰 결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릴 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내린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들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타인의 승인에 대한 의존으로 변질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의견, 유행, 심지어 당신의 비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당신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거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명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은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대신 그저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연기는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에 불과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 점이 놀랍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신경 쓴다. 이 모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타인의 피드백으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요나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좇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순간의 쾌락일 뿐 결코 장기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정크푸드인 셈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당신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라납니다. 혼자 책을 읽고 깊이 성찰하고 묵묵히 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들. 편안함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네라고 말하는 용기.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규율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지지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조용하며 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 지켜볼 때 연기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속의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진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선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인가? 그런 다음 반응적인 삶을 의도적인 삶으로 바꾸는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중심을 잡을 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며 더 유능해집니다. 당신은 그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더 눈에 띄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깊고 조용하게 당신 자신의 목적과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맛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박수갈채를 좇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던 궁극의 인정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당신의 걸음걸이 속에서 당신이 내리는 명확한 결정들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암에서 오는 평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상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큰 환호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색한 침묵이나 아무도 할 말이 없어 방 안을 채우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침묵은 의도적인 침묵,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수동성이 아닌 힘의 상징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소음을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게시하고, 더 빨리 반응하라고 부추깁니다. 목소리를 내고, 더 크게 외치고, 눈에 띄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구이며 규율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소통이란 항상 말하는 것이라고 세뇌당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은 또한 듣고, 관찰하고, 분위기를 읽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미묘한 차이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수집하며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당신을 도발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덫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덫에 그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통제력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힘은 당신의 손에 머무릅니다. 모든 비난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침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바로 자기 절제라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침묵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에서 명료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언제나 혼돈을 이깁니다. 스스로에게 옳다고 확신하는 결정을 내리고도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해받고 싶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악순환을 끊습니다. 침묵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당신에게 차갑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략적 침묵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비판적으로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당신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조용한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침묵은 그 일부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혼돈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스스로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함에서가 아니라 절제와 규율에서 비롯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생각하고 분석하며 의도를 가지고 다음 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힘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의미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설명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개인적인 권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위협받지 않으며 관심에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시간보다 가치 있고 재능보다 영향력 있으며 당신의 환경보다 당신을 더 잘 정의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 완벽한 계획,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회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에너지가 혼돈, 비교, 끊임없는 산만함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평화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고 힘 없이는 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정, 규율,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당신의 내적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지쳐 있으며 감정적으로 반응적이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면 당신의 집중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중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가는 것들을 당신의 공간에 얼마나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대화들, 과도한 약속, 의미 없는 SNS 스크롤, 반응적인 삶의 태도, 인정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 휩쓸리는 것. 우리는 디지털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소음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왜 불안하고 압도당하고 영감을 잃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저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모든 짐이 당신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혼돈을 건넨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불안정한 원천에 아웃소싱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분을 그날의 운이나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지 여부에 묶어두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더 깊은 곳, 즉 당신 자신의 원칙, 당신의 루틴, 당신의 목적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내면에 닻을 내린 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가용성,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하는 당신, 과도하게 설명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경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멀어졌다거나 거만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두십시오. 평화를 얻는 대가로 어떤 사람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사람, 이 대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더 바쁘게 만들고 있는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들로부터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박수갈채 없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아이디어에서 행동으로, 계획에서 실존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알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노력 중이야. 나는 내 인생의 성장기에 진입했어. 변화에 대해 흥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라 사적인 기준입니다. 행동이 당신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게시물로도, 논쟁으로도 아닌 결과로서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지만 결코 헌신하지 않는 꾸준함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항상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은 반복적이고 조용합니다. 그것은 작고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산만함 대신 규율을 선택하는 것. 좌절 후에도 그것을 극적인 순간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조차도 당신의 루틴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것은 한 번의 크고 인상적인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되는 작은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인정 없이, 지름길 없이 그저 그것이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과 진실을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세상에서 침묵을 지키고 그저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반항입니다. 행동은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동하지 않는 준비 단계에 머무름으로써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이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한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평화를 원한다면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자신감을 원한다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게 행동하십시오. 변화를 원한다면
꾸준하게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잠재력을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구현하기 시작하십시오. 나타나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모든 움직임을 알리지 마십시오. 방송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때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기 시작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원한다고 말했던 삶을 실제로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의 말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소음보다 강한 것, 즉 결과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저 조용히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얼마만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단순히 직업이나 인간관계 같은 인생의 큰 결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릴 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내린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들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타인의 승인에 대한 의존으로 변질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의견, 유행, 심지어 당신의 비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당신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거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명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은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대신 그저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연기는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에 불과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 점이 놀랍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신경 쓴다. 이 모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타인의 피드백으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요나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좇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순간의 쾌락일 뿐 결코 장기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정크푸드인 셈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당신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라납니다. 혼자 책을 읽고 깊이 성찰하고 묵묵히 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들. 편안함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네라고 말하는 용기.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규율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지지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조용하며 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 지켜볼 때 연기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속의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진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선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인가? 그런 다음 반응적인 삶을 의도적인 삶으로 바꾸는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중심을 잡을 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며 더 유능해집니다. 당신은 그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더 눈에 띄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깊고 조용하게 당신 자신의 목적과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맛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박수갈채를 좇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던 궁극의 인정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당신의 걸음걸이 속에서, 당신이 내리는 명확한 결정들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암에서 오는 평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상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큰 환호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색한 침묵이나 아무도 할 말이 없어 방 안을 채우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침묵은 의도적인 침묵,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수동성이 아닌 힘의 상징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소음을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계시하고, 더 빨리 반응하라고 부추깁니다. 목소리를 내고, 더 크게 외치고, 눈에 띄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구이며 규율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소통이란 항상 말하는 것이라고 세뇌당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은 또한 듣고, 관찰하고, 분위기를 읽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미묘한 차이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수집하며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당신을 도발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덫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덫에 그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통제력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힘은 당신의 손에 머무릅니다. 모든 비난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침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바로 자기 절제라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침묵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에서 명료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언제나 혼돈을 이깁니다. 스스로에게 옳다고 확신하는 결정을 내리고도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해받고 싶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악순환을 끊습니다. 침묵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당신에게 차갑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략적 침묵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비판적으로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당신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조용한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침묵은 그 일부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혼돈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스스로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함에서가 아니라 절제와 규율에서 비롯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생각하고 분석하며 의도를 가지고 다음 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힘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의미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설명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개인적인 권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위협받지 않으며 관심에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시간보다 가치 있고 재능보다 영향력 있으며 당신의 환경보다 당신을 더 잘 정의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 완벽한 계획,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회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에너지가 혼돈, 비교, 끊임없는 산만함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평화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고 힘 없이는 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정, 규율,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당신의 내적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지쳐 있으며 감정적으로 반응적이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면 당신의 집중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중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가는 것들을 당신의 공간에 얼마나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대화들, 과도한 약속, 의미 없는 SNS 스크롤, 반응적인 삶의 태도, 인정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 휩쓸리는 것. 우리는 디지털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소음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왜 불안하고 압도당하고 영감을 잃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저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모든 짐이 당신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혼돈을 건넨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불안정한 원천에 아웃소싱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분을 그날의 운이나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지 여부에 묶어두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더 깊은 곳, 즉 당신 자신의 원칙, 당신의 루틴, 당신의 목적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내면의 닻을 내린 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가용성,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하는 당신, 과도하게 설명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경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멀어졌다거나 거만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두십시오. 평화를 얻는 대가로 어떤 사람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사람, 이 대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더 바쁘게 만들고 있는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들로부터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박수갈채 없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아이디어에서 행동으로, 계획에서 실존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알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노력 중이야. 나는 내 인생의 성장기에 진입했어. 변화에 대해 흥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라 사적인 기준입니다. 행동이 당신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게시물로도, 논쟁으로도 아닌 결과로서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지만 결코 헌신하지 않는 꾸준함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항상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은 반복적이고 조용합니다. 그것은 작고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산만함 대신 규율을 선택하는 것. 좌절 후에도 그것을 극적인 순간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조차도 당신의 루틴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것은 한 번의 크고 인상적인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되는 작은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인정 없이, 지름길 없이 그저 그것이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과 진실을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세상에서 침묵을 지키고 그저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반항입니다. 행동은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동하지 않는 준비 단계에 머무름으로써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이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한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평화를 원한다면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자신감을 원한다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게 행동하십시오. 변화를 원한다면 꾸준하게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잠재력을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구현하기 시작하십시오. 나타나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모든 움직임을 알리지 마십시오. 방송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때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기 시작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원한다고 말했던 삶을 실제로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의 말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소음보다 강한 것, 즉 결과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저 조용히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얼마만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단순히 직업이나 인간관계 같은 인생의 큰 결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릴 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내린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들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타인의 승인에 대한 의존으로 변질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의견, 유행, 심지어 당신의 비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당신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거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명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은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대신 그저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연기는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에 불과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 점이 놀랍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신경 쓴다. 이 모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타인의 피드백으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요나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좇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순간의 쾌락일 뿐 결코 장기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정크푸드인 셈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당신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라납니다. 혼자 책을 읽고 깊이 성찰하고 묵묵히 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들. 편안함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네라고 말하는 용기.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규율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지지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조용하며 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 지켜볼 때 연기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속의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진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선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인가? 그런 다음 반응적인 삶을 의도적인 삶으로 바꾸는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중심을 잡을 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며 더 유능해집니다. 당신은 그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더 눈에 띄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깊고 조용하게
당신 자신의 목적과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맛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박수갈채를 좇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